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카모프 52라는 이 공격 헬기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카모프 52의 엄청난 이 허점 또 잘못된 점이 공개된 정말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되는데, 이게 무슨 이러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동영상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제 무기의 현실이고, 또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전차 무기 또는 보병의 기동 무기, 기동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서 미국이 야 이런 거 이제 필요해 라고 해서 오시코시사에서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보였는데, 이거 한국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군이 차세대 험비인 JLTV의 공격 능력을 보병 전투 장갑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껏해야 12.7mm 기관총이나 40mm 유탄 기관총 등이 탑재되었던 전술 차량에 무려 장갑화된 포탑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JLTV 차량의 생산업체인 오시코시와 함께 JLTV 화력 강화 버전을 개발 중이며, 이 버전은 육군도 큰 관심을 보여 대량 조달이 예상되고 있다고 오시코시 디펜스의 조시 맨스필드 JLTV 프로그램 총괄 매니저가 현지 시각 5월 14일 밝혔습니다. 맨스필드 매니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훈을 반영해 경량 전술 차량에 중화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국가가 많다라며, 미 해병대 역시 기존의 JLTV에 개조 키트 형태로 탑재할 수 있는 포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소요를 위해 벨기에의 포탑 전문업체 코크릴사와 신형 포탑 모듈을 개발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탑은 부시마스터 25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두 발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요. 대단히 컴팩트하게 설계된 포탑이지만 상부에 해치를 달아 승무원이 포탑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정도로 공간 설계가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시코시 측은 JLTV 포탑형 개조 키트는 유럽에서 특히 관심이 많다라며, 이것은 단순한 전술 차량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미래전에 매우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이 개조 키트의 성공에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험비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술 차량인 JLTV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과 벨기에, 리투아니아, 브라질,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가 채용했고, 현재도 구매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는 기관포, 포탑 모듈, 우리나라도 유사 무기체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험비를 오랫동안 쓰다가 그 험비가 IED 이런 것에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IED에도 즉 이 밑에서 지뢰가 터져도 그것을 이제 폭발력을 V자로 비껴내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승무원이 다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소화기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게 시가전에서는 필요하더라 해서 이제 험비를 퇴역시키고 이렇게 JLTV를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에 선정을 해서 이제 쓰는데, 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갑자기 골목에서 또는 숲에서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 들고 나와서 또는 로켓 들고 나와서 쏘고 이러니 이거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그 적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화력을 쏟아붓는 이 화력 지원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JLTV 가지고 안에 총 들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 로켓포 들고 나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그럼 바로 돌려서 25mm, 30mm 기관포 쏴버리면, 이 30mm 기관포, 25mm 기관포쯤 되면 이 담장 넘어 그 방안도 그냥 부숴버리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화력이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JLTV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개조 키트를 가지고, 포탑 키트죠. 이렇게 포탑 25mm 기관포 또는 30mm 기관포를 얹고, 여기 이제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도 두 발을 넣었는데, 제벌린 이번에 위력 충분히 봤듯이 그렇게 해서 적 전차도 그냥 깨트릴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자 라고 해서, 이게 미국 육군이 이제 오시코시사가 독자적으로 야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만드니까 미 육군이 그거 괜찮은데, 미 해병대도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까지만 해도 JLTV를 선정한 나라들이 유럽에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 괜찮은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진짜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거
그냥 화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어버버 하다가 그냥 트럭들 다 박살나고 군수 후송부대들 뭐 다 박살나고 이러더라. 그래서 그 호송부대들 중간중간에 이런 무장차가 있어야 되겠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개성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 계속 우리는 시가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시가전과 산악전,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리고 도하작전, 이게 반복되는 아주 열악한 이런 전장 상황이 우리나라인데, 동부전선 지역은 지금도 도로가 너무 불비해 가지고 현재 우리 K151 소형 전술 차량 한국형 험비라고 하는 거, 그것도 넓어서 또 너무 절벽도 많고 해서 이 위험하다, 그냥 레토나 이거 쓰자 뭐 이러던 상황인데, 여기에 무슨 JLTV냐, 우리는 안 맞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이 따로 분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지형이 다르니까. 특히 서부전선은 계속 도하작전을 하면서 또 시가전, 또 도하작전 하면서 시가전, 이걸 계속 거쳐가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시가전 할 때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또 도로도 넓죠, 서부전선은. 그래서 서부전선용으로 이런 우리 한국형 이 화력 지원차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포탑을 JLTV도 좋고 우리 K808이나 K606 이런 차륜형 장갑차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화력을 순식간에 화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장갑차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명이. 예전처럼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병력이 넘치니까, 근데 예산은 부족하니까, 이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예산은 그래도 끌고 모으면 되지만 사람이 없잖아. 이제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사람 인명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 부족과 신뢰성 부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군의 현용 주력 공격 헬기 카모프 52가 심각한 설계 결함으로 추락 위기를 안고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메이드 인 러시아는 일단 거르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카모프 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심각한 진동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에서 일부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등 추락 위험에 내몰려 있다고 복수의 항공 전문가들이 현지 시각 5월 15일 SNS를 통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들을 취합해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카모프 52 헬기들은 동축 반전 헬기 특유의 강력한 진동 때문에 기체 곳곳에 균열이 가고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한 영상에서는 무장 날개가 통째로 흔들리는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카모프 헬기 트레이드마크인 동축 반전식 로터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산림청 카모프 32 헬기도 과도한 진동으로 인해 이륙 중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운용 중인 카모프 52 헬기들은 기체 특유의 강한 진동으로 인한 결합부 이완으로 랜딩 기어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거나 무장 날개가 흔들리는 등 극심한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데요. 비행 중 부품 이탈은 기체 제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일선 조종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출격 임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모프 52의 동축 반전 로터는 러시아가 회전익 항공기술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공중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선전해온 기술 중 하나였는데요. 우수한 공중기동성을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과 신뢰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카모프 52, 카모프 50, 이 단좌형 공격 헬기를 복좌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카모프 50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고 이 50인데 동축 반전이에요. 동축 반전해서 축이 동축, 그러니까 하나의 축에 동축, 같은 축에서 반전,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헬기에 있는 이 후방에 있는 꼬리 날개, 이 꼬리 로터, 이게 이제 방향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없고 그 대신 이제 이 두 개의 메인 로터로 조정을, 방향까지 또 균형을 다 잡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후방 조그만 이 꼬리 날개가 없고 또 붐이 그 대신 짧고 하기 때문에 피격 면적도 짧고 그래서 기동도 좋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선전해 왔는데, 문제는 이 축이
다른 헬기들은 이 메인 로터가 하나인데 이건 두 개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이 축에 전달해지는 이 어떤 압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산림 산불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카모프 32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이거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아 이거 카모프 32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다른 헬기는 둥둥둥둥둥 이렇게 날아가는데 카모프 32는 탕탕탕탕탕 이렇게 날아가요. 그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그 정도로 뭔가 좀 강한 압력이 여기에 전달된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카모프 이 동축 반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뭐 헬기의 이 무장 장착된 날개가 이렇게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흔들거려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무장 로켓 쏘면 이거 제대로 맞겠습니까? 여기에는 대전차 미사일이야. 유도 미사일이니까 뭐 유도를 해서 결국 뭐 발사할 때 시점의 자세는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 유도를 해서 제대로 쏠 수 있다고 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로켓포도 있죠. 로켓. 그 로켓은 그냥 직주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파치나 코브라 같은 경우는 이 기수 부분에 기관총이 있죠. 그 기관포가 터렛으로 돼서 따로 이제 이 스테빌라이징 되면서 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기관포가 동시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체가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 기관포가 좀 제대로 가겠습니까? 기관포 포탄이 그냥 뭐 완전히 비산하면서 날아가겠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장거리 비행, 장시간 비행하면 이 날개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거 뭐 기체 균형 상실하고 추락하고 이런 상황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빨간 원 안에 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커버가 있어요. 랜딩 기어, 즉 이륙을 하면 바퀴가 접혀서 뒤로 딱 들어가는데 여기를 이제 딱 뚜껑을 덮는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 좀 떨어져 나가고 없는 이런 사진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동으로 인해서 아주 큰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우리 마리논 헬기가 포항에서 이륙하다가 추락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사실은 이 로터의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축에 금이 가서 결국은 뭐 균일이 가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마리논 헬기 이 중앙 로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균일이 갔는데 이거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거 두 개를 한꺼번에 돌리니까 도대체 이 러시아의 가공 기술, 금속 재련 기술 누가 믿겠냐? 안 그래도 까보론데. 그래서 카모프 52의 신화는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다. 한때 카모프 52를 아주 멋있게 생각했던 이 밀리터리 마니아 신인균의 입장에서는 참 슬픈 일인데요. 아무튼 까보니까 러시아전에 한 번 더 입증했습니다. 엄청난 진동,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